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 다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제 다가오는 이제 대불장 5월달 큰 타이틀로 완전 피크 구간을 제가 5월달이라고 말씀드렸죠. 민코인 플러스 NFT. 여기에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점. 저도 이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도. 그리고 나서 이거 말씀드리고 어떤 식으로 대불장이 올 것인지 이 부분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추구하는 거 뭐냐면 이번에 민코인 대불장은 중국 쪽에서 주도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트렌드가 가장 늦어요. 한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코인 시장에서만큼은 인기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늦습니다. 제일 늦다 보니까 좀 이제 끝 무렵에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매수들이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어깨 구간에서 이제 그때 막 변동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많아질 수도 있는 건데 제일 트렌드가 늦다 보니까 이 정보도 가장 늦게 이제 퍼집니다. 업비트의 신규 가입자들이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 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민코인에 대해서도 아직도 도지랑 시바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간에 짧고 이제 임팩트 있었던 작은 또 이제 페페부터 시작해서 민코인들 짧고 굵게 나왔잖아요. 진짜 장이 나오기도 전인데 아직까지도 그 전에 경험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업비트에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국내에서 거래하실 때 업비트들 많이 쓰시고 뭐 이제 메타마스크가 뭔지도 모르세요. 정말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 앞서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준비된 자가 이제 수익들을 거둬 들일 수가 있는 거고, 정리할 때도 이런 미리 정리를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셋을 계속 가지셔야지만 고점에서 완전 이제 뽀모가 최대치로 올 때 그때 과감하게 정리들 하시고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장이 마지막 사이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 많이 쓰시는데 만약에 특별한 만약에 어떠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어떤 뭐 소수 정예 막 이런 방들이 아닌 이상 카카오톡 방들 막 들어가지 마세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차라리 좀 이제 인기 있는 그 크립토 관련된 텔레그램이나 이제 정보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기사들을 가지고 오던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이면 낫지. 카카오톡방 모여가지고 막 이제 뭐 민코인방이면 민코인방 가가지고 아니면 알트코인방이면 알트코인방 가가지고 그것만 해서 막 가즈아 뭐 한다.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진짜 소수 정예방들은 따로 있어요. 코인 시장에서 돈들 좀 이제 많이 벌었던 사람들끼리 만든 방이나 거기에서 뭐 특별한 것들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데서도 그냥 뭐 일상 같은 것들 나누고 이런 식인데, 지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들을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민코인 카톡방을 폐쇄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본인이 미리 선침해를 해놓고 그걸 선동을 해요. 그거를. 근데 거기에서 더 넓혀져가지고 그 선동하려는, 그냥 제가 일종의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막 5명 6명 모여가지고 그걸 물타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봉크 코인이 있으면 봉크 오릅니다, 봉크 오른다 이러면서 그 방에서 특정 이제 세력들이 물타기를 한단 말이죠. 사람들 뭐 디스코드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거기 한번 침투해가지고 우리 한번 홍보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왜 알려줄까요? 그쵸?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대다수가 본인들이 사놓은 것들을 이제 뿌려가지고 물타기해서 물량 넘기려고 한다. 흔히들 말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사실 해외에서도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왜 자국민들끼리 그러냐 이거죠.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일단 카톡방을 폐쇄를 했어요. 걸러서 뭐 저녁에 새벽에 갑자기 뭐 이제 방 이동합니다. 그 매크로성으로 막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카톡방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의미 막 어떤 막 VIP 막 이런 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 이상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코인 불장이 왔을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정보를 민코인 정보에 대해서 얻으려면 어딜 가야 되나요? 카톡방을 가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 사놓고서 그거 소스 뿌린다니까요. 본인들이 미리 사놓고서
막 시가총액 막 5억짜리 10억짜리 돼가지고 제가 그걸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저희 방에서도 그냥 정보방으로 만들었는데 한 5명 10명이서 본인들 사놓은 것들을 물타기 하면서 계정들을 여러 개로 돌리는 건지 그 특정 코인들 해가지고 물량 넘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쳐내고 쳐내도 이거는 답이 없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를 걸어놨어도 이미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쓸모가 없다. 어쨌든 민코인 대불장 오셨을 때 카톡방 들어가지 마세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특히나 한국방은 진짜 돈 벌고 이제 진짜 정보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공유를 하는 방은요 그렇게 막 오픈 방식으로 열어두지 않아요. 폐쇄적으로 그냥 비밀리하게 프라이빗하게 하지. 뭐 작당 모의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 특히나 민코인장은 메이저급들은 사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개미들끼리 이렇게 해봤자 그게 뭐 선침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민코인은 유독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민코인 방은 특히나 더더욱 심합니다. 거기 안에서 가두리에 있는 정보들로 이 민코인 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민코인 시장이 지금 왜 해외에서 주도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가장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악의적으로 일부러 반대되는 그런 정보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도 있겠지만 팩트 기반으로. 제 채널 아시죠? 팩트 기반이에요. 팩트 기반.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덧붙여지는 거지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막 이제 막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막 리플코인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리플코인도 항상 제가 왜 리플코인을 얘기를 해드렸죠? 아니 재단들한테 이제 더 이상 못 판다. 재단들이 그러면 재단들이 리플코인 가져가가지고 팔았던 시기가 언제예요? 이 2020년 이때 전에는 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 전에는 팔아가지고 이 고점 때 얼마나 많은 차익들을 냈겠습니까? 유동성도 풍부했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리플 재단이 기관들한테 못 파니까 개인들에게는 팔 수가 있죠. 거래소에 입금해가지고 매도하면 그게 개인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잠재적으로 다른 것들 다 올라가더라도 리플은 그렇게 크게 못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팩트 기반이잖아요. 그 리플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어쨌든 팩트 기반이라는 거. 또 주의할 점 두 번째가 일단 추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민코인장은 한국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주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에 김치코인도 사실 중국계 거래소에서 비트렉스에서 비트코인 제가 전에 한 몇 번 많이 보여드렸죠. 스트라티스 펌핑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 세력들이 그거 올린 거라고. 비트코인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지분 뺏으려고. 비트코인 들고 있으니까. 지금 비슷한 결로 이더리움으로 그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으로 NFT랑 민코인이랑 중국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해외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계 프로젝트가 잘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민코인도 마찬가지고 NFT도 마찬가지고. 물론 NFT 프로젝트들이 사실 21년 NFT 불장 때 좀 주목받았던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NFT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NFT는 좀 이제 정말 잘만 껴서 이제 파트너십 맺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트렌드 따라가면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해외에서 100개 중에 95개가 성공하고 5개가 만약에 실패하는 그런 장이라면 한국에서는 한 20개 성공하고 80개 실패하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해외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만 해도 인구 수도 이제 넘사벽이고 인플루언서들 해외 코인 인플루언서들도 되게 많죠. 엄청 많아요.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엄청 많단 말이죠. 한국은 어떻게 보면 파이가 되게 적다 보니까 추구해야 될 거는 해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국내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 있죠. 뭐 민코인, 땡땡 민코인, 소통방, 정보방. 정보고 뭐고 다시고 본인들만 아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맞잖아요. 그쵸? 전 경험을 해봤죠. 본인만 알면 됩니다. 굳이 들어가가지고 정보랍 치고 이렇게 아는 정보들은 거의 대다수가 99%가 선침해라고 하면은 본인이 미리 작은 시가총액 민코인을 사두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사면은
그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본인은 쏙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굳이 한국인들끼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거예요. 외국 쪽에서 트렌드 차라리 따라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그런 방일수가 있으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은 덱스나 이런 것들 아니면 메타마스크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나중에 한번 좀 모아가지고 뭐 거래소는 어디고 뭐 이런 사실 거래소라고 한다면 민코인 대장 거래소는 이 세 가지예요. MEXC 게이트 또 이제 굳이 추가하자면 쿠코인, 바이비트, 후오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메인급 되는 OKX,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는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받아줄 만한 그런 거래소의 그 물량들을 이제 유동성을 풍부할 만한 이런 상황들 본인 세력들이 거의 뭐 몇십억 차익 내려고 그렇게 상장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 정도의 세력들의 자금들을 받아줄 만한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최고 티어의 거래소를 찾을 때 바이낸스, OKX,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는 거지. 그 첫 시작은 MEXC, 게이트, 쿠코인 그리고 이제 바이비트, 후오비 정도가 된다. 이 5개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코인은 뭐 특정해서 딱 하나만 그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5개. 여기 말고는 솔직히 그렇게 시장에 그 지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먼저 시장을 이끌어간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민코인 한정해서 다른 거래소도 뭐 좋은 거래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음에 밈 대불장 때 왔을 때 그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메타마스크는 이제는 아셔야죠. 사용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댓글에서도 제가 다 본단 말이죠. 뭐 플로키는 어때요? 뭐 아니면 땡땡코인은 어때요? 뭐 컨텐츠를 나눠가지고 하고 싶긴 한데 뭐 다음에 좀 이제 천천히 좀 이제 해드릴게요. 천천히. 그래도 이제 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트렌드가 어떻고 해외에서 이제 반응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 좀 이제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딱 보고서 하는 것도 사실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컨텐츠가 빨리 나오는 건 좋아요와 댓글들을 많이 좀 이제 한 번이 최대인데 그런 것도 꾸준히 달아주시면 또 이제 유튜브에서 그 초록 색깔 버튼이 떠요. 초록색 버튼은 이제 이 영상에 대한 반응들이 좋은 것이다라는 걸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보니까 더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서 하고 싶은 심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값은 누가 만들죠? 이 과정에 대한 결과값을 저희 또 이제 구독하고 계시는 또 이제 페페아빠 구독하고 계시는 또 이제 그리고 엘리트 클러버분들 또 이제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이지만 필수예요. 필수. 나중에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리죠. 참여도에 따라서. 자, 그러면 민코인 대불장에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준비들을 하네요. 드디어 올 때가 됐구나. 5월달 피크 5월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가 영상 찍는다고 다음날 바로 나타난다 이건 아니에요. 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 번뿐인 장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급하게 막 만들 필요는 없어요. 딱 한 번이니까. 자, 그러면 한 4가지 정도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다가올 수 있는 이제 민코인과 NFT 플러스 NFT 대불장 준비 과정, 준비 장치들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와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NFT 대출입니다. 담보대출. 두 번째는 NFT 레버리지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NFT 토크나 ERC-4004 같은 게 있겠죠. 이 세 가지면 마치 리먼 브라더스 부동산 버블과 또 비슷한 상황을 똑같이 그냥 크립토 시장의 NFT와 민코인 시장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 배후 세력이 그 사람 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엘리트들일 수도 있어요. 패턴들이 다 똑같으니까. 디파이가 새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NFT도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그럼 NFT 담보대출은 어떤 방식이냐? 블러가 있습니다. 블러도 있고, 뭐 이제 NFT 파이라든지 아니면 CX 거래소, 바이낸스, OKX 등 막 이런 거래소들이 있어요. 담보대출을 실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NFT의 바닥가격, 플로어 프라이스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ERC4054 설명을 해드릴 때도 플로어 프라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총 발행되는 NFT 곱하기 이제 바닥가격을 곱하면 최저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이 NFT의 총 시가총액을 예상할 수 있다,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담보대출도 정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닥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바닥가격이 이더리움이 3이더리움이에요. 근데 막 좀 엄청 좀 희귀하거나 좀 비싼 애들은 같은 NFT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가격 차이가 나는 애들이, 걔네들이라고 더 받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받아요. 그냥 오로지 바닥 가격을 기준으로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 담보대출 이더리움 다시 NFT 매수, 이 과정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대출을 받으면 NFT가 어떻게 보면 락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락업 효과, 락업 효과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NFT에 대한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NFT가 무한 발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10,000개에서 20,000개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뭐 자산구처럼 그냥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락업 효과가 되면서 수요 대비 공급량이 떨어지고 수요는 많아지고 이러면 바닥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이더리움으로 받았던 이 담보대출을 받았던 당시에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걸 다시 재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닥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재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들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받았던 가격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변동이 없으니까. 아직은. 지금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근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바닥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재대출을 받는다. 무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받은 것들로 이더리움으로 이 NFT를 다시 살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담보대출이 뭐죠? 보통 3이더리움이면 부동산이랑 마찬가지로 50%에서 80% 담보 가격 대비 이더리움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3이더리움이면 1.5에서 2.4 이더리움이겠죠? 아니 그러면 이거 내가 만약에 NFT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닥 가격이 3이더리움인데 내가 한 10개 정도 만약에 하나 맡기면 1.5에서 2.4 이더리움인데 이걸로 어떻게 다시 매수를 하나요? 3이더잖아요. 3이더 못하죠. 물론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5이더 24이더니까 그러면 NFT를 몇 개를 더 살 수가 있죠? 6개에서 8개를 더 살 수는 있다. 자본량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자본량이 없으면 하나밖에 못 사나요?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블러에서 레버리지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1이더리움을 가지고 이더리움으로 3이더 NFT를 살 수 있음. 아니 그러면 이 이더리움은 어디서 오나요? 이거를 블러에서 빌려줘요. 빌려주거나 아마 개인도 빌려주는 거 아마 블러에서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려온 걸로 대신 사는데 대신에 뭐 여기에 대한 이자를 내던가 아니면 NFT 가격이 하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강제로 청산을 시킵니다. 강제 청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 미친 거죠.
근데 이런 미친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는 건 버블이 나오기 직전에 뭐 리먼 브라더스나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상황이랑 똑같다. 준비 과정이. 그때는 정말 강아지, 그냥 옆집 강아지 이름만 대더라도 은행에서 돈들을 빌려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장치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NFT 담보대출. 이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불러 가보시면 대출이랑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레버리지랑 이미 끝났어요. 언제 실행될 때 될지가 문제인 거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겠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면. 그리고 NFT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NFT 레버리지. 아니 이것만 해도 미쳤는데 NFT 레버리지가 있어요. NFT 레버리지가 뭐냐? 자, 이 중에서 최근에 이 와사비 프로토콜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른 이제 플랫폼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왜 보냐면 그 최근에 ERC404 기술을 도입을 했던 판도라 걔네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했길래 이걸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아주 비슷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여기와 비슷할 수가 있다. 퍼펙추얼리 여기를 가보시면 와사비 프로토콜에서 탈중앙화 플랫폼인데 커넥트 월렛을 연결하시면 그냥 지갑 연결되는 거고,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보시면 레버리지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장치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ERC404로 변한 그 ERC404 토큰이죠. 판도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1 이더리움이 있으면 3 이더리움치를 살 수가 있는 거고, 이 ERC404 코인이 올라가면 NFT 가격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토큰 가격이 올라가면 그 NFT로 이걸 404로 변환을 해버리면 바로 차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 올라간다. 근데 레버리지 장치까지 만들어줬다. ERC404.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레버리지 장치가 NFT를 인덱스 상품으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블루버드를 뭐 이제 트위터와 이제 마스크 코인을 묶어가지고 인덱스 상품을 만들어서 그 인덱스 상품에 따라서 추정되게끔 뒤따라서 오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NFT를.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필요가 없이 바로 NFT 이 ERC404 이것만 있으면 된다. NFT를 1만 개 발행되는 A NFT, 이 중에서 A NFT ERC404 토큰화. 그러면 1만 개 중에서 뭐 진짜 3,000개가 토큰화 될 수도 있고, 토큰화 되면 7,000개 NFT 남게 되고 공급량이 줄어든다. 소각되니까. 미친 상황인 거죠. 큰 그림으로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ERC404로 토큰화 된 게 이거잖아요. 판도라. 이걸 레버리지로 탈중앙화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NFT를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추가적으로 실행을 한 거죠. 인덱스 상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RC404가. 근데 여기에서 더 미친 상황. 만약에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이 인덱스 상품이나 마찬가지인 ERC404 NFT 토큰화된 NFT ERC 토큰화 된 거죠. NFT가 토큰을 상장하고 선물 상장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이 ERC404 토큰화된 ERC404 토큰 가격이 오르면 NFT 바닥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추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상장까지, 현물 상장까지 하고 선물 상장까지 해버린다면, 선물 상장 지금 뭐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나 이런 거래소들 거래하실 때 최대 레버리지 뭐 20배, 50배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냥 저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처럼 똑같이 ERC404
ERC404로 이제 토큰화된 코인들을 그냥 그대로 현물 상장시키고 선물 상장시켜서 이 레버리지를 이제 따라가게끔 레버리지까지 추가를 해버리면 더더욱 이제 엄청난 버블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나 이런 거래소들의 ERC404 이 토큰들이 상장이 된다면, 상장되고 나서 이 가격들이 오르면 NFT까지도 올라간다. NFT 가격까지 올라가는 정말 경이로운 상황이 나온다. 아마 카테고리가 하나 추가되지 않을까요? ERC404로 NFT라는 테마는 있으니까 ERC404 카테고리가 대형 거래소들에 추가가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미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ERC404가 토큰화를 시킨 다음에 이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면 NFT 바닥 가격은 올라가는 건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담보대출이 있으니까 바닥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담보대출 받아서 이더리움 받아가지고 이걸로 다시 NFT 매수하고 반복하면 락업되니까 NFT 이 락업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고, 공급량 대비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요. NFT 소문 나가지고 막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더더욱 미친 상황이 된다. 미쳤습니다. 왜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아마 가장 이 판도라가 만약에 일단 중형급 거래소들은 상장이 됐는데,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는 이 시점부터 뭔가 준비 과정에 이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선물 상장까지 근데 해야 됩니다. 일단 얘네에서 만들었던 기술이니까 판도라가 대형 거래소에 현물 상장이 되고 선물 상장까지 돼야 됩니다. 오디너스와 마찬가지로 오디너스처럼 이 판도라가 BRC 메타의 오디너스 그리고 이제 판도라 이런 것처럼 ERC404의 판도라 이런 것처럼 대장이 먼저 상장하고서 선물 상장까지 돼야지만 그때부터가 이제 준비 과정의 시작이다. 근데 그게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적어도 한 5월달 3개월이면 충분하죠.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거니까. 자, 여기까지. 너무 좀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27분이 좀 넘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뭐 여러가지 좀 다른 개개인 또 프로젝트들 리뷰 분석을 좀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소형급들 말고 좀 이제 중형급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굳이 뭐 저격을 안 당할 만한 그런 애들만 골라서 할 겁니다. 저격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만약에 수급들이 몰려가지고 세력들이 계획들이 무산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엄청 예전에 한 게, 라이브 방송을 왜 안 하냐면 매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한번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제가 아프리카 TV라고 그 플랫폼에서 방송을 실시간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비트맥스에서 한 100 그 계정 나눠가지고 얼마였지? 120억 정도? 한 계정은 한 90억으로 기억을 하고, 90억이 아니다. 130억, 260억이다. 2천만 개 정도를 잡았어요. 2천만 개. 2천만 개면은 그 달러로 따지면 되거든요.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를 잡아서 하나로 약 한 260억에서 28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공매수를 하고서 실제로 그 반신욕을 하러 갔습니다. 너무 좀 이제 그때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좀 쉴 겸 완전 자만인 거죠. 방송 켜놓고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 누가 그 방송 스트리밍 링크를 공유를 한 거예요. 비트맥스 거기 외국 방에다가. 그래서 그 변동되기 전으로 보니까 세르비아어로 맛있는 먹잇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덤핑 한 15% 됐습니다. 그때 눈물의 손절 한 20억 정도 하고서 그때 이후로 방송 안 했어요. 라방을 저격 한번 제대로 맞고서. 저격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 특정 외국인 세력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운용 금액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산 가격이 그때 1,800달러에서 8,000달러였으니까 같이 누군가가 매도 시그널 나왔을 때 물타기처럼 다 같이 이제 덤핑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 PTSD가 아직까지도 있어가지고 라방은 안 하는데, 그래 뭐 저격이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격이라는 게 이게 선물 저격뿐만 아니고 수급들이 몰려버리면 이게 또 이제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는 올해 전략은 뭐냐면 2024년은 세력들의 조용히 편승하며 조용히 꽁무니 쫓아가지고 세력들이 1,000억 먹을 거 조용히 쫓아가서 뭐 10억이나 50억 정도 저희한테 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 편승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런 전략을 짜줘야 됩니다. 왜냐면 차이나머니들이 주도를 하는 거니까 조용히 편승해서 조용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 먹고 세력들 1,000억 먹을 거 한 50억 100억 정도는 개미들한테 줄 수 있죠. 뭐 김치코인 그 버블과도 마찬가지로요. 다음 영상 때 일단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영상인데 정말 양질의 영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걸 저는 담아내고 진심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좀 이제 추구하는 건 이제 외국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굳이 한국인들끼리 그러지 말자는 그런 마인드도 있어요. 굳이. 그래서 제가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지 마시라고. 도움 안 되니까 민코인 단톡방이든 일반적인 알트코인 단톡방이든 홀더방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걸로 마음에 안심이 되신다면 좀 위안이 되신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저희 그 페페아빠 채널에 참여를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신 분들 나중에 5월달, 7월달, 9월달 이 장이 모든 장이 끝났을 때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이 성지순례의 그 느낌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까지만 달려갈 거거든요. 올해 연말까지만 유튜브하고 접을 겁니다. 올 연말까지만. 왜냐면 올해가 마지막 사이클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연말 되기 전에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니까 대신에 정말 마지막 사이클인 만큼 정말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많겠죠. 조심하셔야 되고 기회들 잘 노려보시면서 우직하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항상 감사의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